2017년 7월 9일 오후 3시경 경부고속도로에서 2차로에서 달리던 버스가 앞에 K5를 그대로 들이받고 1차로로 끌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버스는 6중 추돌 사고를 냈으며 K5에 탑승했던 2명이 사망했습니다. 졸음운전이 원인입니다. 2016년 7월 17일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가 승용차 승합차 5대를 덮치는 사고입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이 숨졌습니다. 역시 졸음운전 사고입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10여 톤의 고속버스는 홍제를 잃으면 달리는 흉기가 됩니다. 강철로 만들어진 승용차가 휴지 조각처럼 찌그러집니다. 안에 탑승한 승객은 눈 감을 새도 없이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졸음운전으로 120여 명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초만 졸아도 10톤의 쇳덩이는 25m를 질주합니다. 사고 영상을 보시면 브레이크를 밟기도 전에 저속으로 달리던 차들을 덮칩니다.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은 충분한 휴식입니다. 그러나 만성 정체로 몸살을 앓은 우리나라 도로 상황에 운전기사들이 시간에 쫓겨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은 여의치 않습니다. 정부도 결국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올해부터 출시되는 길이 11m 이상의 대형 승합차와 내년부터 출시되는 대형 화물 및 특수차는 새 차에 의무적으로 차선 이탈 경고장치가 장착돼야 합니다. 기존 차량들도 장착이 의무화돼 지난해부터 운전자가 장착비 10만 원을 부담하면 이 장치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장착비의 80%를 지원해 주는데요. 이 보조금 지원도 내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차량의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시중에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 블랙박스와 첨단 안전장치를 통합시킨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블랙박스 전문 개발 업체인 QR온텍의 루카스라는 제품인데요. 기존 블랙박스에 차선 이탈 방지, 전방 추돌 방지 등 ADAS 기능을 추가시킨 제품입니다. 네, 지금 제품 설치가 끝난 차량인데요. 어느 부분에 어떤 게 설치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블랙박스처럼 가운데에 이제 그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블랙박스를 기반으로 한 그 ADAS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작은 스크린은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그 비주얼 스크린이에요. 그 보조 스크린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다른 점이 이제 이쪽 의자를 보시면은 이 진동 쿠션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앉으면은 이제 운전자가 이렇게 앉으면서 운전을 하다가 차선을 이탈을 하면은 여기서 진동이 발생해요. 띵 하고 그래가지고 차선이 이탈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아까 설치할 때 보니까 이 계기판 부분을 모두 뜯어내던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일반 블랙박스랑 이제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이 차가 이제 그 차선을 옮겼을 때를 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면은 이제 이건 차선을 벗어나는 거다 감지를 하고 이제 워닝을 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차 속도와도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차속 센서를 연결을 아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존 ADAS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뭐 더 좋은 점이나 차별화된 점이 있나요? 이 제품은 사실 블랙박스 전문 업체가 블랙박스를 이제 기반으로 ADAS를 추가한 제품이고, 다른 이제 기존 ADAS 제품은 그 ADAS 기능에다가 블랙박스를 이제 조합한 거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실용성이라든가 이제 그 해상도 그리고 이제 정확성 면에서 아무래도 이 고화질 제품인 이 제품이 훨씬 더 우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 제품은 통상적인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시간이면 장착이 끝나고 차폭 및 거리 등 초기 설정도 LCD 화면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장착을 완료한 차량을 타보겠습니다.
네, 주행 중에 깜빡이를 안 놓고 신호 안 놓고 이러면 진동 소리가 울려가지고 운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졸음 할 때도 앞에 차 간격이 닥치면 진동이 울려가지고 더 정신이 벌떡 나고요. 많이 안전운행에 도움이 됩니다. 기사님, 이 에이다스를 설치한 전과 후가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많이 달라졌죠.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예전에는 뭐 조금 아니한 생각을 했는데 그걸 장착을 함으로 해서 뭐 속도를 좀 줄인다든가 뭐 이 차선 변경을 할 때 뭐 방향 지시도 안 킨다든가 그러면 뒤에서 그 떨림이라고 이제 이렇게 장치가 있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사실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되긴 돼요. 전문가에게 차로 이탈 경보 장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일단 차로 이탈 방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했을 경우에 차선을 벗어났을 때 이제 경고음을 주기 때문에 졸음 운전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돌 방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음 운전이나 또는 미처 앞차를 보지 못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위험 상황을 미리 좀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형 차량들의 경우 이제 안전운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기능에 대한 이제 그 거부감도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제 그 차로를 변경할 때 이제 이 소음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승객들로부터 감시당하는 그런 기분도 들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초창기에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운전자 스스로가 운전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이제 교통 문화를 발전시키고 또 교통 문화가 정착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운전자분들에 대한 이해와 또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면서도 승객들이나 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기능이 동작되지 않도록 스스로 좀 주의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이런 운전 습관을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졸음운전.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지만 좋은 보조장치를 골라 장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이정은입니다. 제18회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이 더케이호텔 서울 글랜드블룸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행사는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화합하는 자리인데요. 물류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한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 전국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 행사는 웅장함과 화려함을 더한 여성 파페라 그룹 클라라의 식전 공연으로 더 K호텔에서 펼쳐졌고 김병찬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는데요. 물류운송 산업전선에서 밤낮 없이 뛰는 현장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안전운행을 격려하는 18번째 행사는 이제 교통산업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싣고 달립니다라는 주제로 출발한 오프닝 영상에서는 전국 화물자동차 공제조합 박응훈 이사장의 축하 메시지와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안전운전을 당부했습니다. 2001년 국내 경제성장을 이끄는 물류산업 수행 일선에선 운수산업 종사자의 화합도모를 이끌어온 운전자의 날 현장에는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신한춘 회장을 비롯해 행사를 축하하는 많은 귀빈이 자리를 함께했는데요. 김정열 국토교통부 제2차관,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지종철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개별 화물연합회 안철진 회장, 용달 화물연합회 전현승 회장을 비롯 교통신문 윤영락 사장과 충북 화물협회 우경호 전임 이사장, 경기 화물협회 이연익 전임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연단에선 신한춘 회장은 많은 가족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 인사와 함께 자리를 빛내준 김정열 제2차관께도 고맙다는 답례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행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국가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한 화물 운전자와 그의 가족, 업계 모든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고 자축하는 뜻깊은 자리임을 강조했는데요. 오랜 세월 경제 성장과 도약을 위한 물류산업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고 이런 중심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 여러분과 가족의 헌신과 격려가 큰 힘이 됐다고 치하했습니다.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는 신한춘 회장 기념사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변훈 이사장은 축사로 답했습니다. 행사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한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문을 연 권 이사장은 국가 경제 성장 원동력인 화물자동차가 활성화된 온라인 판매와 택배 산업 속에서 이제는 생활 산업으로 변신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수 종사자 관리부터 안전을 위한 시스템 등 여러 분야에서 더 안전한 화물 운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정열 제2차관은 오늘 장관님을 대신했지만 교통과 물류는 경제 기반의 혈관과도 같아 화물차 운전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는데요. 졸음운전 사고 핵심인 과로와 대형 사고 원인인 과적 방지와 개선할 수 있는 물류 비용 책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를 화물 운송 시장의 상생 발전과 대한민국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고질적인 난제 정책을 속도감 있게 풀어가겠다는 약속과 함께 18회 운전자의 날 표상을 하는 주인공을 격려하는 발표와 수여식이 시작됐는데요.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신한춘 회장에게 행사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행사로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 자동차 기사들이 대단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현재 운전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화물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국가 대동맥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화물 자동차 운전자들이 계속해서 이 국가 발전, 특히 이 유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는 이런 목적을 두고 이 행사를 실시하게 됐고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늘 이렇게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위로하고 또 앞으로 더 이런 진취적인 생활을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화물연합회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이 어려운 화물차 기사들을 위해서 사실은 장학금이라든지 자녀들 장학금이라든지 또한 복지 부분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가하고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나름대로 기사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되고. 시상식에서는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표창이 각각 현장을 뛰는 공로자 3인에게 수여되는데요. 대통령 표창은 중원로지스 주식회사 전완희, 광주개발협회 배하수, 주식회사 판토스 유창열 씨가 받았고 국무총리 표창은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윤근수 씨와 동부운수 주식회사 조영길, 전북용달협회 강명철 씨가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도 129명에 달했는데요. 화물차 운전자 106명과 화물 운송사업자 3명에 유관기관 4명, 화물공제조합 직원 7명을 비롯 기타 지자체 9명의 대표로 성원시와 은유찬, 구대회, 도상호, 전찬열 씨가 수상했습니다. 먼저 대통령 표창을 받은 3분 중에서 유창열 운전자를 만나봤는데요. 대통령 표창 받으셨는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상 소감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보다도 뭐 훌륭한 사람들만 하는데 또 오늘 제가 대신해서 받는 것 같네요. 요즘 운전하시면서 제일 힘든 점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물량이 적어서 힘들죠. 뭐. 아, 물량이 적어요? 네, 그 정도다 물량이 많이 줄었어요. 차도 많이 늘어나고. 유명인사 축하 영상이 띄워지면서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되는데요. 박순자 국회의원과 이현승 국회의원,
박재후 국회의원, 맹성규 국회의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문갑석 화물연합회 전 회장, 방송인 박기량 씨의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이어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가 선정한 표창 수여자가 발표됐습니다. 64명에게 전달된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장 표창 수여 부문에서는 화물운전자 49명과 화물운송사업자 2명, 유관기관 2명, 화물공제조합 직원 11명이고 강경구 씨와 윤선근, 박민재, 서민석, 송인규 씨가 대표로 수상했습니다.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윤군수 운전자에게 수상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수상 소감이 어떠세요?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이게 운전이 진짜 제 직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또 큰 상을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운전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게 어떤 건가요? 제가 일해서 이제 얘들하고 집이 좋게 얘들 잘 크고 그런 게 제일 보람이죠. 앞으로 이제 화물 운전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부나 그 관계 연합에서 바라는 게 있으실까요? 지금 화물 이제 연합회도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도 많이 정부하고 지금 그 협약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잘 되겠죠. 네. 우리 이제 개개인으로 해서는 그런 것을 잘 못하는데 이제 연합회에서 그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잘 되게끔 정부하고 타협을 잘 해서 좋게 해야죠. 우리 세대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다음 세대라도 화물 노동자들이 좀 잘 살 수 있게끔 최후 개선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윤근수 운전자는 연합회가 나서서 정부와 정책 방향을 협의하는 역할에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교통안전표어와 문예작품 수상이 이어졌는데요. 교통안전표어는 총 6사례가 있었고 윤재훈 씨가 대표 수상했습니다. 문예작품 수상작과 화물운전자 또는 가족의 생활수기 총 5사례, 교통사고 예방 아이디어 총 6사례가 있었습니다. 수상이 끝난 후 이어진 특별 영상이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부산 지역 화물자동차 운전자 24살 김준영 씨의 현장을 담은 영상이었는데요. 김준영 씨는 화물자동차 운전 시작 동기를 그동안 고생했던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다고 말하며 이제 노후된 차를 새 차로 바꾸는 게 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준영 씨의 밤낮 없는 생생한 현장 활동과 바람이 소개되면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사명감을 북돋았습니다. 물류가족 파이팅 3번을 외치며 제18회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 행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행사 취지를 생각해 볼 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화물차 과적 적발 14만 6,018건에 789억 5,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현실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도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으로 이원화된 과적기준 체계화 차원에서 2018년 톨게이트 측정 적재 중량 초과 차량을 경찰청에 전송하는 법 체계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5톤 차량이지만 5톤만 실을 수 없는 구조적 병폐는 운전자에게 더 치명적 압박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입제도 개선과 표준 운임제 도입 선행은 우선돼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적정 운임 보장을 강조했고 2020년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 운임제가 도입됩니다. 하지만 화주 입장은 다릅니다. 물류비 상승은 또 다른 인상불씨의 씨앗을 염려하고 화물차 기사는 3년간 한시적 운영을 먼저 떠올리는 정책으로 간주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화주와 운송사, 화물차 기사들의 동상이몽 이해관계에서 초래되는 과적과 이로 인한 대형 사고입니다. 지난해까지 5년 연속 2만 5천 건이 넘었던 화물차 교통사고의 치명적 요인은 과로와 야간 운행인데요. 다른 무엇보다 이 요인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공희연입니다. Clear answers we would like to brief you into each case. And head hold preventive quality activities. Aluminium, brass and plastic.
This is totally natural thing to happen, causing not. In this instance, the display should indicate echo. According to our findings, the reason that the gearbox switched to the protecting mode seems to be the following. And today, I would like to share what we have come up. And third, whenever we find a certain amount of rust, we directly change the preheater when we want. So please come in our workshops and service centers and receive our service. This has been offered to minimize the loss of the customer in the event of an accident. Therefore, we offer the most sophisticated safety features in all our vehicles, from TGL midlight duty trucks due to a low seat position and very large side windows. 지인의 코리아 조정사로 가고요. 저는 토마스 코노트 수석 부사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Honestly, we did not know the root causes and we did not have the right measures in place. 교통뉴스의 인증이시니까 밖에서 지금 데모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장하시는 내용 중에 가장 큰 게 we take our action that everything's gonna be okay.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냉각수 성분이 이제 코팅이 돼서 약간 그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일으켰다. 코팅을 이게 이제 녹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지금 이것도 보면은 일반적인 그냥 이제 네, 새 거고 이게. 새 거고 예. 이거고. 이거 뭔가 물 속에 녹아 있는 이제 이 색깔이 이제 저게 이제 침착이 된 그렇죠. 거라고 화학적인 알고. 반응을 예. 위해서. 이제 철분이겠죠. 예. 그런 게 많이 함유된 그런 지하수라든가 예. 그런 걸 이제 섞어. 예를 들어서 그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이프 배관들이 정상적이진 않거든요, 대부분.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녹을 촉진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리타더에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거고. 프러싱을 한번 싹 하고 청소를 싹 하고 그 프리타더를 교환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것이다. 이제 프리타더는 뭐 아까도 그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그 상태에 따라서 교체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그냥 단순 플러싱만으로도 그렇죠. 그게 되는 거. 플러싱만으로도 해결이 됩니다.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만트럭버스 코리아 2018 페어가 개최됩니다. 이날 행사는 만트럭버스 코리아의 판매 모델 30여 대가 전시될 예정이며 상용차에서 중요한 첨단 안전 사양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현장을 지금 확인해 보시죠. 준비되셨나요? 네, 되셨습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잡아 돌리는 거예요, 이제. 슬랄롬이라고 하죠. 네. 막 앞에 이제 러버컴을 세워놨는데 가운데로 한번 보세요. 가운데 보면은 이제 러버컴이 보일 거예요. 그걸 이제 가는 건데 잡아 돌리는데 속도를 지가 줄여요. 속도가 안 나요. 꽤 세게 돌리죠 지금? 네. 오. 이거 너무 멋있는 거 같아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브레이크 밟았죠. 이게 차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속도를 줄여버린 거죠. 알아서 해주죠. 네. 근데 이게 상당히 거칠게 하거든요. 이게 차가 돌아가잖아요. 네. 출발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4단인가요? 12단이고요. 지금은 전 이게 아이들 스피드 드라이브 저속에서 차가 전 가단서다 밀리는 구간에서 이제 불kov하는 앞에까지 안 밟고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한 7단까지 변속을 해서 근데 RPM은 차가 엔진 ECU가 600에서 630까지 가져가고 컨트롤을 하고 저는 이제 도로 밀리고 풀리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브레이크도 한 번 그냥 기아만 2단부터 7단까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원래 정식 명칭은 아이들 스피드 드라이브라고. 한국 시장을 세계 제7대 전략 시장으로 삼은 만, 소비자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뉴스 이병현이었습니다. 교통뉴스 10월 둘째 주 퀴즈입니다. 전국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해 지난주 더케이 호텔에서 개최된 화물차 운전자 행사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시청자께는 카렉스 자동차 K컬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당첨자는 경기도 수원시의 박일건 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